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독특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이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 근데 요 소식이, 블룸버그에서도 나오고 외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뉴스인데, 자, 지체할 시간이 없다. 부동산 최대 위기 몰린 중국. 예, 특단 조치 내렸다. 특단 조치 내렸다. 이런 내용인데, 야, 이런 뉴스를 딱 접하면, 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삼성전자 유튜버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맞습니다. 삼성전자 전문 유튜버인데, 물론 삼성전자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여러분, 아마 삼성전자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중에 아마 이런 내용까지 같이 다루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미장하고 다 연결이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중국 인민은행 청사인데, 요 소식은 뭐냐면 부동산 업체에 중국 인민은행이 2천억 위안이라면 아이고 2천억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천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원. 39조 원의 특별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일단 블룸버그에 뜬 건데 우리나라 소식에도 뜬 거고 제가 우리나라 뉴스에서 굳이 있는데 블룸버그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 39조 원이 지금 인민은행에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대출은 이미 분양 대금을 받고 아파트를 판매를 했지만 아직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가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은 적어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두 축, 물론 유럽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하고 미국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 중에 중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 지금 최악의 상황을 코로나 봉쇄하고 어떤 진짜 그 시황제께서 정말 이게 삽질을 많이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동산은 안정화시키겠다.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중국 경기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부터 부동산 거품을 우려해서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이제 경색을 했는데 여러분도 부동산을 다 부동산 집을 다 가지고 계시죠. 전세 계시는 어디 계시는데 아셔야 될 게 부동산은 막 이렇게 혜택을 주고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서서히 돌아오다가 이제 한 번 또 뜨거워지면 이게 물 붓고 얼음물 붓고 별생 그거를 다 해도 안 떨어져. 마찬가지로 올릴 때도 아무리 해도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잘 안 올리기 때문에 돈 풀고 금리 인하하고 난리를 펴요. 그냥 오만때만 그냥 장작 다 끌고 와가지고 불 지피고 옆에서 춤추고 불 하고 노래 부르고 해도 안 돼. 근데 계속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불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GDP의 3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의 10% 부동산이 차지합니다. 중국은 부동산이 다죠. 자, 그래서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하면 결국 부동산 경기 살아나면 중국의 소비 시장도 살아나고 중국 경제도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60%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물론 거기서 그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자 보시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 같은 경우에 이 IT 수요 YOY 증감률에 물론 보시면 100%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중국 IT 소매 매출의 YOY 증가율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어떤 중국의 소비를 살리는 것은 부동산을 살리는 거고 부동산을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되죠. 지금
이 39조 원은 양적 완화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날에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LPR이라 그러죠. 이 3.7에서 3.65로 또 0.05포인트 내렸어요. 그리고 5년 만기 LPR도 4.45에서 4.3으로 0.15%포인트 각각 내렸어요. 그래서 금리도 내리고 있고 양적 완화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아마 안 살아나면 또 내릴 겁니다. 이제 계속 내리면 결국 어느 순간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유동성이죠. 물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금리 인상 기조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미국도 뭐 금리 더 이상 인상하지는 않겠죠. 인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유동성에는 저는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 이 YOY 증감률과 삼성전자 이제 PBR 배수인데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이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것이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삼성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바로 이제 뭐 꽃길을 걷고 이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이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 0.75가 나올지 0.5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가 고점일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매크로적인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황제께서 대만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삽질하고 또 저기 유럽하고 우리 저기 또 저기 황제께서 푸틴 황제 알죠, 여러분? 푸 황제께서 우리 또 위통 벗고 또 X자 한번 그리고 Z 한번 그리고 또 유럽 한번 또 맞다이 가자 이러면 그걸 내가 그런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거는 또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매크로의 큰 변동이 없다면 저는 이제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그러고 이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미국 출장길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기흥에 갔다 오셨는데 기흥에 갔다 오셨다가 이거 국내는 조금 이제 그렇고 이제 해외에 한번 저기 바람 한번 좀 쐬야 되는데 하시면서 지금 예정지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지금 제2공장 착공식에 아마 갈 것 같아요. 뭐 거의 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경제 사절단 참석이 같이 이렇게 뭐 맞물려 있으니까 같이 아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가시게 되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때 갔을 때 바이든 옆에 끼고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M&A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아마 아직 언론에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이때 대형 인수합병 M&A를 타진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는 나오곤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알려드릴게요. 뭐 의외로 뭐 NXP, 뭐 인피니언, 뭐 ARM까지 이야기 나오고 지금 이야기는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한 거는 모르니까 대충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뭐 반도체 지원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국의 지금 28나노 이하 반도체 칩 생산 시설을 증설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협의를 좀 한다고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